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환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폭스바겐 제타입니다. 폭스바겐 골프와 함께 폭스바겐 브랜드를 이끄는 대표 차종이죠. 이런 대표 차종에 골프하고 또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트렁크가 있다는 점이죠. 폭스바겐 제타는 골프와 달리 이렇게 큰 트렁크가 있습니다. 큰 트렁크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죠. 사실 저 끝은 손이 닿지가 않아요. 500리터 정도 되는 트렁크 크기인데 이 정도 되는 차는 중형차에서도 찾기가 어렵고, 특히나 독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차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뒷좌석에 들어왔더니 머리 공간이 사실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도 꽤 괜찮아요. 이 정도라면 폭스바겐 골프하고 비교했을 때 골프도 물론 그렇게 완전 부족한 공간은 아닌데 훨씬 더 넉넉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뒷부분에 유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반까지 있으니까 공간이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도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뒷좌석 공간도 이 정도면 괜찮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시트가 약간 이렇게 움푹 패여서 뭔가 버킷 시트 같은 느낌을 살짝 주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헤드레스트가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있는 등 이제 폭스바겐 특유의, 독일차 특유의 그런 안전 중심 설계가 눈에 띄네요. 여기 아이소픽스도 있고 해서 아이소픽스도 세팅하기 굉장히 좋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가운데 팔걸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는 중간에 컵홀더도 이렇게 2개, 그리고 가운데 또 얇은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키스루가 준비되어 있는데 골프에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뒤로 가는 거구나. 스키스루는 사실 어지간한 차들과는 다르게 그냥 떼서 던져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그러면 한번 앞좌석으로 가보죠. 네, 정말 특이한 자동차예요. 으짜. 네. 그동안의 골프도 그렇지만, 실내는 굉장히 골프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러 가지 수입차들을 놓고 보면, 수입차들이, 일본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국산차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네요. 실제로 주행 감각도 그렇고, DSG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국산차에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DCT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디젤 엔진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국산차하고 전혀 다르고, 이 핸들의 감각 같은 것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골프 오너들, 그리고 제타 오너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여기 미디어 같은 경우 이거 한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네요.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독일 회사들이 국내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한 독일형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독일형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국내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이렇게 심어놨네요. 이 심어놓은 게 사실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디젤 차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주진 못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착 가라앉고 이렇게 마치 탱크가 전진하는 것 같은 그런 우르르릉 하는 이런 감각? 이런 감각을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디젤도 언젠간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겠죠. 차체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큰 폭으로 되긴 합니다. 그런데 높이 조절 같은 게 수동이에요. 시트가 수동이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 차들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어지간히 밟았는데, 제타가 정말 놀라운 건 연비가 아무리 밟아도 14km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는 지금 14.3km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기자들도 많이 시승했거든요. 엄청나게 밟는 사람들인데 연비가 너무 높아요.
뭐 조금 신경 쓰면 20km 넘는 건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주유소를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자꾸 주유하는 걸 까먹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생깁니다. 참. DSG는 정말 100번 칭찬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어떤 훌륭한 신의 선물 같은 거죠. 외계인의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수동 변속기 못지않은 기능을 하면서도 자동 변속기보다 오히려 더 편리한 뭐 이런 변속기가 다 있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되고요. 현대차도 뭐 이제 거의 준비가 됐고, 이제 이번 액센트를 시작으로 거의 대부분 소형차에 다 장착될 예정입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뭐 폭스바겐 DSG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을지, 아니면 조금 뭐 기술 격차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DCT는 대세고, 그리고 폭스바겐은 그 대세에서 가장 앞서가는 브랜드다라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아, 핸들 감각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감각이 좋죠? 이게 트렁크가 있는 차고, 뭔가 이렇게 공간도 뭐 그렇게 좁은 차는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핫해치처럼 그렇게 툭툭 치고 나가고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골프가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인데, 골프를 가족하고 같이 타는 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모차를 실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가족도 있고 뭐 특히 아기가 있는 경우에 골프가 좀 아쉬웠던 부분, 제타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골프는 골프백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골프가 아닌 제타는 골프백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네,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수입차 브랜드 치고 어지간한 수입차는 요즘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얻고 있잖아요.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뭐 렉서스라든지 뭐 인피니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를 그 안에 깔고 있는데, 이 차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실용적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차의 실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졌지만, 깔끔하고 실용적인 부분이 어떤 고급감을 조금 낮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하지만 실용성과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제타를 아주 짧고 굵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차를 주행하는 모습도 중간중간 뭐 볼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짧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타를 시승해 봤고요. 여러 가지 제타의 인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